강남 불패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요즘 뭐 덜패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불패가 아니라 덜패다. 좀 덜 빠진다. 네. 돈 쓰러 신촌 가요.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단순 명료하게 하면 직주 근접이 있고 교육 환경 이렇게 있을 텐데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오늘은 이제 뭐 그게 주가 얘기가 됐죠. 뭐 직주 근접이 됐든 이제 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어떤 것들인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부동산 입지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5가지 키워드가 이 책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주 근접,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어머니들이 좋아하실 법한 이런 교육 환경, 뭐 목동, 대치동, 뭐 노원 이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교통호재, 자연환경, 도시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부동산 입지를 보는 좀 이런 그 5가지 중에서 뭐 순서, 뭐 중요도 이런 것들을 따지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뭐 직주 근접, 교육 환경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이 앞에 책을 4년 전에 냈는데 네. 노란색 책이 있습니다. 그 부의 지도라고. 네. 노란색 책에서 5가지 요소를 꼽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직주 근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네, 특히 4년 전에. 네. 직주 근접에서도 소득 높은 분들의 직주 근접. 그러니까 소득을 좀 높게 잡아서 한 연봉 기준으로 한 1억 원 언저리 되는 분들이 직주 근접에서 가장 적절한 주거지가 어딜까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가 2018년도의 이야기였는데, 네. 이번 책에서도 그 요소들 5가지의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결합해서 그 2018년도 책에 약간 개정판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직주 근접도 직주 근접인데, 이 직주 근접을 원하는 고소득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봤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를 보면은 지금 2022년부터 앞으로 적어도 한 5, 6년간은 조금 다른 포인트를 더 중요시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다른 포인트가 어찌 보면은 뻔한 얘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어머니들이 중요시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더, 학군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학군지라는 표현보다는 그 지역에서 내가 네트워크를 쌓아갈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학군 네트워크 여기를 1등으로 꼽아봤습니다. 단순 명료하게 하면 직주 근접이 있고 교육 환경 이렇게 있을 텐데 그 교육 중에- 환경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번 5년 동안은 보고 있습니다. 아, 향후 5년 동안은. 예.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직주 근접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화두였어요. 그쵸. 그게 왜 중요했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여기 오느라고 이제 2호선을 타고 왔는데, 네. 시청역에서 되셨. 네, 시청에서 내려서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그 시청역 이전에 쭉 역들마다 이제 아파트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실 그 아파트들이 얼마 안 됐거든요. 뭐 길게 보면 10년, 뭐 짧게 보면 한 5년 내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요 2호선 언저리에는 꽤 많아요. 근데 그 아파트들이 사실 최근에 시세를 거의 저는 선도했다고 봐요. 네. 즉 뭐냐면 여기 시청역, 뭐 광화문, 여기 을지로, 요 언저리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동안 여기가 월급 많이 주는 회사들이 다 몰려 있는데, 그 회사들 다니시는 분들이 살만한 지역들이 요 근처에는 없었다가 그렇죠. 갑자기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직주 근접이 지난 5년간 화두였어요. 특히나 역세권에 뭐 전용 5구 같은 방 3개짜리 신축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가 사실 거의 시세를 선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덜 인기였다고 생각했던 지역들의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네. 물론 그것들 다 설명 가능한 게 바로 직주 근접이죠.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이 출퇴근하기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 좋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네. 생겨났다. 그게 이제 이 정도의 가격은 나와줄 수 있다를 다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그 5년 동안 나왔던 제일 이제 인기 단어가 마용성이잖아요. 그렇죠. 마포, 용산, 성동. 그래, 가깝고 좋고 광화문 다니기도 좋고 뭐 강남 가기도 좋고 여의도 가기도 좋은 지역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또 거기에 아파트가 왕창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마용성 했었는데, 그렇게 올라놓고 나니까 이제 다시 생각이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용성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인기 지역이었다고 했던 곳들, 뭐 예를 들면 강남이나 뭐 잠실이나 이런 데들은 그럼 뭐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데들은 또 다른 장점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 신축 가치와 직주 근접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됐다고 하면은, 그 서울의 주요 지역의 직주 근접을 갖춘 신축 아파트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니까 그 다음 단계의 그런 욕구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조금 전에 표현하신 학군 네트워크로 좀 돌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 5년간은 전혀 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없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욕구가 충족이 됐다고 한다면 1단계 욕구가 충족이 됐다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그 자기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장세도 그렇고 이제 뭐 상승기 때도 그렇고 뭐 보면은 강남 불패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요즘 뭐 덜패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불패가 아니라 덜패다. 좀 덜 빠진다. 네, 패하면 패하는데 그 중에서도 덜 패한다. 한참 웃었어요 그 얘기. 네. 최근에 보면은 영원할 수 있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이 강남 불패 이론에 대해서는. 10년 전에만 해도 영원하지 않다가 거의 지배적이었어요. 10년 전에요? 네, 강남 끝났다. 그랬었나요? 네. 10년 전에? 네, 왜냐하면 그때 테헤란로가 막 비기 시작했어요. 네. 테헤란로의 건물들 공실이 되게 많아지면서 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판교가 막 생겨날 때쯤이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테헤란로에 있던 그 수많은 이것도 너무 옛날 표현인데 2000년대 초반에 벤처 기업들이 막 이제 창업하고 거기서 막 뭐 새로운 데이터맨 이런 거 만들면서 하다가 벤처붐이 갑자기 확 식으면서 갑자기 강남이 막 비기 시작을 하면서 또 리만 쇼크도 겪으면서 강남이 텅 비었고 심지어는 그때 압구정 로데오도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로데오는 그냥 정말 강남이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죽으니까 강남 상권도 뭐 이제 의미 없어지고 진짜 이제 중요한 거는 판교다. 막 백화점도 막 판교, 회사도 판교. 일부는 또 가산도 가면서 가산도 회사들 많고 강남만 없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 몇 년간 보면 강남이 제일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아까 그 강남 불패다라는 얘기는 10년 전에 가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강남도 죽을 수 있다였는데 요즘 들어서 또 다시 강남 불패론이 득세를 하고 있죠. 근데 요번은 조금 얘기가 다른 느낌이에요. 뭐냐면 지금 강남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주택 얘기가 아니라 일반 사무실이라거나 상업시설이라거나 보면은 되게 더 명쾌해진 것 같아요. 뭐냐면 서울에 뭔가 하나를 둬야 된다. 해외 업체들도 한국에 서울에 오피스 브랜치를 하나 내야 된다 그러면 처음 고민을 할 때 특히 리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강남을 처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 그런 움직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림, 미술품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갤러리들이 외국서 들어와서 대형 갤러리들이 들어올 때 당연히 뭐 한남동이든 아니면 전통의 그런 성북동이든 뭐 평창동 이런 것도 고민하지만 강남을 되게 선호하더라. 특히 도산대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더라는 그러면 소비의 뭔가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읽기가 여전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청담동이나 이런 압구정동이나 이쪽이 여전히 가장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외에서도 다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약간 힙하고 쿨하고 그런 것들도 약간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고액, 고가 소비라는 거 하는 측면이 결국은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강남을 선호하더라.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고가 소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의 소비력이 점점 높아지고 나라가 점점 잘 살고 하면서 내가 뭔가 소비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뭔가 중저가 뭐를 사는 게 아니라 자꾸 고가의 뭔가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돈을 내 주변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쓰더라. 그러니까 점점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비력을 다른 지역에서 갖춘 사람들도 와서 쓰는 지역으로 점점 변모하는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안 나왔었어요. 그냥 뭐 강남 대충 뭐 끝났고 뭐 명품 거리도 대충 끝났고 뭐 이랬었었죠. 실제로 공실도 많았으니까. 근데 그게 이번에 그 코로나 겪으면서 더 강화된 것 같고 특히나 다 죽었던 로데오 거리조차도 살아났죠. 살아나더라. 거의 뭐 주말 이런 데면 막 예약 못 하면 그렇죠. 평일도 그래요. 심지어 그 언제야? 그 코로나 한복판 때는 평일 낮에 갔는데 자리가 없고 막 줄 서 있고 그래서 그때 이거 왜 그런가요? 라고 저도 질문을 해보니까 유학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유학파들이 지금 해외에서 다 들어와서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언저리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가까운 데서 이게 놀고 있다. 충분히 설명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그쪽에 이제 그 있던 가게들이 뭐가 다 바뀌는 거예요. 취향들도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좀 새로운 가게들 등장하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젊은 친구들 모이는 지역들로 다시 변모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고소득자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 뭔가 죽었던 지역조차도 살아나는 속도는 되게 빠르구나. 마치 외곽에 죽은 동네들을 살리려면 무지 힘든데 이렇게 소비력 있는 동네들은 또 금방 살아나는구나. 그러면 조금 전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잠깐 쉬울 수는 있어도 죽진 않는구나를 강하게 심어준 게 지난 2년간의 움직임. 근데 여기다 하나 더 해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판교라는 단어와 가산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뭔가 조금 밖에 나갔던 업체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 멀리 수원도 가고 막 공장들을 바깥에다 많이 짓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꼭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어디에 사무실이 있어야 조금 편해하는구나. 그러니까 통근 버스 타고 어디 가서 또 끝나고 집에다 데려다주고 이것도 뭐 물론 지금도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퇴근하고 6시에 퇴근해서 저녁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하려면 어디가 좋은지를 요즘 MZ세대라고 말하는 분들은 너무 선호도가 극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화성에서 근무하면 서울 친구들 저녁에 못 만나잖아요. 주말에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다. 뭐 특히 뭐 강남에서 근무하고 싶다. 뭐 성수동에서 근무하고 싶다. 특히 여기 사대문 안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회사들이 거기에 있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오피스 공급이 맞물리니까 그럼 이 사무실도 너무 좋고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면 업종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많은 업종들이 그럼 사람들을 구하기 쉬운 데로 가야 되겠다. 특히나 지금 작년부터 인구가 막 줄잖아요. 그렇죠. 인구 줄는 게 사실 어르신들 줄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줄어가지고 이제 채용이나 뭐 할 때 사람이 더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 못 구해서 난리신데 장사만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웬만한 회사들도 사람 없어 난리예요. 그게 다 먼고 하니 어르신만 많고 점점 어린 친구들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점점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더 새로운 일을 하거나 그러려면 그 사무실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는 점점 명확해지는 거죠. 그게 아까 강남의 장점인 것 같아요. 고소득자들이 항상 깔고 있으면서 소비력을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약간 판이 깔려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을 밖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물음표. 70년대에 그 강북에 네. 장충동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수많은 부촌들에 살던 사람들을 서서히 강남으로 이전시킨 건 50년간의 움직임이 이제 나온 결과인데 이거를 또 50년 써가지고 또 어디 밖으로 빼느냐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향후에 그 10년, 20년 뒤에 제2의 강남은 어디냐? 뭐 이런 최고의 입지가 될 것은 좀 어디라고 보시나요? 계속 갈 것 같아요, 이 트렌드가.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중간에 어딘가를 이렇게 새롭게 개발할 만한 땅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 결국은 지금 깔고 있는 땅들 중에서 뭔가 새로운 힘을 부여할 거냐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성수동이 하나가 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생각이 뭐 그렇게 하나씩 생겨나긴 하지만 결국은 큰 흐름에서 이렇게 사람들 뭐 와서 뭐밥 먹고 이런 거 말고 결국은 업무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데들은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여기 사대문, 여의도, 뭐 강남 이제 뭐 넓게 봐서 분당, 판교, 언저리 여기서 더 확대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은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 기능 더하기 그 업무 기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더해지는 그런 지역들의 힘이 더 가해지겠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돈 쓰러 신촌 가요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대학로 가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건 정말 놀러 간 거고 그런 지역 말고 진짜 돈 쓰러 가는 지역들 업무 기능 두 개 더해지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지역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